예, 이번 시간에는 소유권의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까지 해서 점유 취득시효, 점유라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자, 그러면 법조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뭐라고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자.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에서는 그런 게 없었죠. 근데 등기부 취득소에서는 요건이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그 다음에 뭐죠? 플러스에서 10년간 점유취득시효 완성했던 20년 했었어요. 그리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근데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등기부 취득시효 차이점이 있었죠. 선의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게 뭘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이게 소유자로 등기가 됐는데 이 논의 전제가 뭐냐면 등기가 되어 있지만 등기에 효력이 없어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전제라는 겁니다. 자, 이미 수차례 공부를 했어요. 자, 간만에 등기부를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냐? 순번, 그 다음에 등기 목적, 등기 원인, 권리자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자, 갑이 있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목적이었다. 매매였다. 그래서 을로 갔다. 다시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목적으로 재산권 이전 목적으로 매매를 했다. 병을 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다. 등기 원인이 무효면 등기의 효력이 있다 없다. 물권 변동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런데 매매를 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떤 논리를 하죠?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을에서 병유라의 소유권 변동 효력도 없다. 그래서 외형상 소유자는 병으로 돼 있지만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건 뭐냐면 원인 무효가 매매 등기 원인이 무효이면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병에게 등기를 해주는 것은 효력이 없다. 왜냐면 처분 권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있었는데 처분 권한 누구한테만 있다? 소유자. 근데 소유자인 갑이 아니라 을이 처분 권한이 없는 을이 처분했기 때문에 병유로의 등기 효력은 없다. 여기에서는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물권적 합의, 물권행위는 물권행위와 등기표인데 물권적 합의가 뭐라고 했죠? 처분행위라고 생각을 했죠? 그럼 처분 권한자가 그런 의사를 표시해야만이 유효한 건데 처분 권한자는 갑이에요. 처분 권한이 없는 을이 했기 때문에 물권적 합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병의 등기는 효력이 없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원인 무효가 근거 조항이 만약 허위표 있을 때는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죠. 그런 규정이 있을 때는 대항하지 못한다. 해제 배웠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으면 갑이 진정한 소유자죠. 그리고 배웠습니다. 갑의 입장에서는 등기부상 을 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 행사에 방해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게 말소되지 못하면 등기소에서는 이 상태를 두고서 갑이 매매계약 체결하더라도 자기 매매계약 체결 당사자인 매수인한테 등기를 못해요. 하려면 한다, 뭐 한다? 말소를 시켜야 한다. 그럼 어떤 계에서 진정한 소유자는 방해자인 병과 을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게 뭐죠? 말소를 해서 자신 앞으로 권리자를 회복하는 거죠. 거기까지 지금까지 배웠던 겁니다. 지금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런 경우입니다. 병의 외형상 병이 소유자로 권리자로 되어 있지만 지금 소유자예요. 매매계약이
갑을 사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돼서 을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을에서 병으로의 등기 또한 효력이 없는 경우, 즉 등기 변경 등기상 효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를 전제로 해서 등기부 취득시효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전에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됐다는 전제에서 설명한 거고요. 지금은 이러한 상태가 10년간, 자, 부동산으로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지금 병이죠.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그리고 성의 무과실 없이 점유를 하게 되면 뭐 한다?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이 된다.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 전에 그럼 추가를 하겠죠. 원인 부여일 때, 이런 경우일 때 선이 이제 병의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다? 원인 부여의 근거 규정을 살펴보고, 그 근거 규정에 선의 제3자 보호 규정 아닌 3자 보호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은 원형에서 보호를 받는 거고, 그 규정이 없는 경우는 뭐 한다? 등기부 취득시효가 됐는지 살펴봅니다. 그러려면 뭐 한다? 10년간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0년이 되지 않으면 보호를 못 하겠죠. 그래서 10년이 된 경우, 이런 상태를 전제로 해서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유취득시효 완성에서는 점유자가 권리자로 등기된 적이 없죠. 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는 등기부에 됐잖아요. 따라서 먼저 기억할 게 뭐냐면,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이 등기 자체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됩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기억나시죠? 그런 논리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이 되면 그 순간 별도의 등기가 없더라도 이 등기 자체는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반사적으로 갑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반사적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에서는 달랐죠. 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진정한 소유자, 즉 법률상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등기정권을 행사해서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는 그렇지 않다. 즉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고 1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리고 선의 무과실로 하게 되면 별도의 등기 없이 소유자가 됩니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갑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동일한 부동산에 소유자가 두 명이 존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립할 수 없는. 그게 또 하나의 개념적인 건데, 자, 그게 핵심입니다. 자, 먼저 요건이 충족되면 소유자로 등기돼 있고, 아까 병이었죠. 10년간 소유의사, 평온 공연, 선임임을 요건을 갖추면 뭐다? 등기된 자, 부동산의 소유자로 이미 등기된 병은 곧바로 별도의 등기나 그런 거 필요 없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때부터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따라서 그 반사적 효과로서 진정한 소유자인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 표현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 표현,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반사적 효과로서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 표현. 자, 요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점유권에서 소유의 의사와 평온, 공연, 선의는 추정이 됩니다. 197조 1항에. 하지만 무과실에 대해서는 추정이 안 된다. 그러면 원칙 따라서 권리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누가?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 점유권 할 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고 이미 배웠습니다. 자, 요게 의 파트에서 알 겁니다. 그러면 시험은 어디서 출제되냐?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이 등기가 아까 무효였죠. 그런데 무효 사유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원인 무효도 있겠지만 중복 보존 등기여서 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 보존 등기일 때는 보존 등기 명인이 동일인 경우 아니면 다른 경우 나눠서 살펴봤는데, 그때 설명했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에서의 등기는 중복 보존 등기 등기에서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를 인정하게 되면 중복 보존 등기를 양산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미 배웠습니다. 시험도 이게 출제 포인트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시험 출제 포인트.
중복 등기로 해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에 기한 등기부 취득 시효는 부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다? 중복 보존 등의 양산할 이용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등기 관련 법령에 따르면 1부동산 1용진주예요. 그리고 실체적 권리관계 할 때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공익이 있으면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그때 언급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그 중에서 언급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않겠습니다. 또 다른 기출지문은 양도인이 즉 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부상 명의인과 동일이며 즉 우리가 매도인과 매수인과 매매 계약할 때 등기부상 소유자와 지금 매도인이 같은지를 항상 확인합니다. 신분증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동일이며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아 그 매수자는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동일성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신분증이거든요.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으면 동일인이 맞으면 당연히 과실이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요게 시험 출제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그런데 말소 등기 청구권의 이행 불능, 말소 등기 청구권 이행 불능 오늘은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여부. 요게 정말 잘 나옵니다. 좀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사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사례가 이미 무권리자 처분행위 할 때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뭐냐면 A 소유 부동산인데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신 명의로 이전되기로 했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A 갑 B 을로. 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나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제 자습서 페이지 191쪽에 자세한 설명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시험 수험생 입장에서 기억할 표현은 기출 문제는 여기에 집중됐습니다. 뭐냐면 물권적 청구권인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을 상실하면 말소 등기 청구권도 상실한다. 포인트 하나. 물권적 청구권인 말소 등기 청구권의 이행 불능으로 동부보세선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오는 핵심 지문입니다. 그런데 이해를 위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기존에는 요게 핵심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취득 시험하면 이거 그 다음에 좀 전에 배웠던 요 지문이 가장 빈번하게 기출된 지문이었습니다. 근데 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케이스에서 이런 쪽으로 좀 쟁점이 됐었고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등기 원인이 등기부상에 등기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소유였고요. 권리자. 이 권리자는 소유자. 표현은 않지만 소유자 A입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매해서 갑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매매로 해서 을로 왔어요. 자, 뭐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패턴인데 이 사례는 뭐냐면 매매로 돼 있지만 이게 매매 계약이라면 당사자인 A과 갑의 의사가 있어야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게 그 의사표시가 있는데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103조 200가 있거나 104조에 해당된다. 그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위조했어요. 알고 보니까. 즉 A가 이 매매 계약 체결 자체가 없어요. 갑이 이 매매 계약서에 매도인 명의를 모형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매매 계약에 A의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매 계약의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배웠죠? 갑에서 의뢰되는 병도 처분권한자의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뢰 등기도 효력이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무권리자 처분행위 됐을 때 배웠던 패턴입니다. 유죄일 때는 매매 계약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유죄란 개념은 당사자인 A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계약의 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게 계약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권적 합의도 마찬가지고요. 의사표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죠? 진정한 또는 법률상 소유자는 누구예요? A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등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있어요? 갑과 소유자는
갑과 을을 상대로 각각 소위 등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했고 말소 청구를 행사하게 되면 을과 갑은 말소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갑과 을은 말소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은 뭐에 기초한 거다? 소유자의 지위에서 214조에 기한 거예요. 그쵸? 방해를 한 거예요. 제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했을 때 점유와 관련해서는 타인이 권한 없이 점유했을 때는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에는 214조는 이런 경우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말소를 시키는데 이제 갑이 A가 진정한 소유자 을을 상대로 뭘 했냐면 지금은 이제 등기부 취득시는 이게 쟁점이에요. A가 원칙적으로는 다 말소 의무가 있어요. 말소 의무가 있어요. 말소 의무가. 왜냐하면 진정한 소유자는 214조에 기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갑과 을은 말소 의무가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말소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냐면 그래서 A가 갑을 상대로 을을 상대로 뭘 해성했다? 214조 소유자 지위에서 방해 제거 청구권의 행사 일환으로 말소 청구권을 행사했어요. 말소를 해라. 근데 을이 살펴보니까 등기부 취득 시효의 요건을 갖췄어요. 등기부 취득 시효의 요건을 갖춘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 사람의 등기의 효력은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의 소유자 등기된 을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당연히 매매가 소유의 의사는 뭐죠? 점유 근원의 성질에 따라서 객관적 판단하죠. 매매잖아요. 매매면 당연히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겁니다. 소유의 의사로 10년간 선임의 과실하시. 또 등기부를 신뢰해서 했기 때문에 또 과실이 없습니다. 선이고 무과실입니다. 인정받을 확률도 없습니다. 평온 공연. 매매니까 평온 공연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기부 취득 시효를 주장을 했고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된 거예요. 요건을 갖춘 거예요. A가 갑을 을을 상대로 소유권 말소 청구하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 등기 효력이 없는 거 맞는데 나는 10년간 평온 공연 소유 의사 손해 무과실로 점유를 했고 또 10년간 등기부상 소유자 등재가 돼 있어. 그럼 등기부 취득 시효 요건을 갖췄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님 보니까 요건을 갖췄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별도의 등기가 따라 곧바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된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때부터 반사적으로 효과라서 그러면 A는 소유자가 아니다. 기억했죠? 등급이 취득 시효 완성 요건을 갖추게 되면 곧바로 을이 소유자가 되고 을이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A는 소유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게 등급이 취득 시효 요건의 완성의 효과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을이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을의 말소 의무가 가능합니까? 이 사람 이제 소유자니까 말소 의무가 없는 거죠. 이게 불가능해진 거죠. 더불어 갑도 갑에 대한 말소 등기 의무도 불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214조에서 말소 등기 청구권을 하려면 누가? 소유자만이 가능한데 이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누가 소유자니까? 을이니까. 등기부 취득 시 완성의 효과에 따라서. 그런 일이 발생. 지금 나오는 심화학습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A가 원칙에 따라서 을은 등기 효력이 없는데 그래서 A가 소유자주의에서 등기 청구권 행사했어요. 말소 등기 청구권 행사했어요. 그런데 을은 부동산 등기부 취득 시의 요건을 갖췄고 그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곧바로 누가 소유자한다? 을이 소유자가 돼요. 반면에 그렇게 되면 A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애시당초 생겼던 갑의 을과 말소 의무는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제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를 둔 거예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받는 방법인데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권리구제 수단이 뭔가를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게 진정한 소유자니까. 그래서 출발점은 바로 우리 쟁점은 이래서 을이 등급이 취득 시 완성을 요건을 충족함 동시에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 이 사람이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었을 때 A의 권리구제 방안인 겁니다. 첫 번째 뭐가 쟁점이냐면 자 제가 물권 쪽 점유권을 할 때 설명할 때 점유권은 물권이고 물권에 기초에 관한 청구권은 채권에 기초한 권리구제 방어가 측면이 다르다. 어떤 있죠? 물권은 배타성이기 때문에 그 배타성의 완전한 실현을 담보할 목적인 거고 계약관계에 기초한 채권 채구는 이행에 문제가 납두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대응 방안이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에 같은 연장선상인데 채무 계약관계를 보니까 이런 경우에 법조문은 없어요. 이렇게 등기부 취득 시 완성했을 때 뭘 한다는 권리가 전혀 없어요. 근데 계약 파트를 보니까 채무가 불이행일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 불이행의 모습에는 이행지체가 있고 이행불능이 있어요. 이행지체는 근데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채무제 기책사유,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이행지체는 뭐냐면 이행이 가능한데 늦는 거예요. 이행불능은 이제 이행 자체가 힘든 거예요. 예컨대 이행지체는 금전지급이에요. 금전지급은 이행불능이 없어요. 이행불능은 뭐냐면 배웠잖아요. 재산권이죠.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넘겨줄 의무가 있는데 화재나 토지 등으로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하는 경우. 그게 이행불능. 그럼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있어요. 채권자 구제수단으로. 이 군데도 손해배상 청구가 있고 해제권이 있고 해제권이 있어요. 여기 주목하면 이 손해배상 청구예요. 근데 A도 채무불이행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손해배상. 그래서 특히 이행불능은 전보배상이라고 해요. 목적물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에서 전보배상. 이행지때는 지연배상이라고 해요. 목적물 대신에 가능하기 때문에 전보배상이라는 개념인데 이 이행불능 파트 이것도 이행불능이 됐잖아요. 등급의 취득 시효가 완성을 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A가 더 이상 소유자의 아닙니다. 그런 말미암아 A는 갑과 을을 상대해서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말소 등기 의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돼서 그러면 소유자 A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해줬을까 생각해 보니까 계약 파트에 있는 전보배상, 특히 불능을 포인트해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쟁점이 됐어요. 누굴 상대로? 소유자 A가 누굴 상대로 할까요? 갑을 상대로. 지금은 을 자체는 이 사람한테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위법한 행위가 없어요. 포인트는 뭐냐면 갑을 상대로. 왜냐하면 갑은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갑을 상대로 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것도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뭐냐면 전보배상을 생각을 한 겁니다. 목적물 가름에서 받은 게 왜냐면 자 어떤 걸 포함되어 있냐면 이 사람은 을에게 매매 계약을 통해서 넘겨줬잖아요. 외형상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두 번째 문제고 그런 말면 이 사람은 매매 대금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받은 시가보다 더 많이 받아서 생겼기 때문에 이 받은 매매 대금을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적물의 가름에서 받은 매매 대금에 대해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겁니다. 누구 상대로? 위조를 한 갑을 상대로. 과거의 대법원 판례는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전원 하부처 판결로 이런 경우에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논고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전보배상, 계약법상의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나온 것은 이게 물권적 해예요. 물권에 기초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한 겁니다. 일단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차원이냐면 계약에 기초할 땐 채권 채무 관계 발생하죠.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너 약속을 안 지키네. 그래서 이행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손해배상 청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행불능은 목적물을 못하지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에 있을 경우에는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을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기존의 채무 내용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확장되거나 변경됐다는 표현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비록 채무불이행, 즉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행위 자체는 해제하기 전에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즉 해제권이 인정된다는 얘기는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계약 자체의 그 밑바탕은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런 채무불이행, 채권 채무는 어디서 발생했죠? 계약관계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의 사유만으로 계약 자체가 없던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유를 기초로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배우는 지금 뭐냐면 아까 소유자 A가 을을 상대로 했던 것은 뭐였죠? 소유자 G에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 즉 214조에 기해서 한 겁니다. 소유자의 G에 있었기 때문에 소유자라는 물권의 배타성을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그 얘기는 뭐냐면 소유자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을이 등기비 취득 시의 완성에 따라서 요건을 제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고 반면에 뭐예요? A가 소유권을 상실했죠. 근데 물권적 청구는 어떤 주에서만 소유자의 지위만 상대해요. 그런데 A가 소유자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불능을 이용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를 개발한 겁니다. 즉 물권과 채권의 이 특성이 다르다는 점에 주하는 거예요. 그전에 거기에 포인트를 안 줬는데 2012년 전원 합의체 판결은 그런 차이점에 주목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소유자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행불능의 개념이 나와야 하는데 을이 소유권을 등기비 취득 시 완성의 요건이 충족되면서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반사적으로 A가 소유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A는 더 이상 갑과 을을 상대로 뭘 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 즉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근데 행사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행불능이 문제가 생길 수 있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이 계약과 다릅니다. 여기는 소유권을 상실한 것 동시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고 여기는 계약 해제하지 않는 계속 계약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청구는 종전의 계약 내용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확장, 변경된다. 이행지체일 때는 아직까지 금전에 대한 본래의 급부 의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장된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 이행불능에는 본래 급부 대신에 다른 걸로 변경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물, 재산권 이전하는데 그게 불능되면 금전으로 바뀌는 게 때문에 그런 동일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유치권이나 동시에 한변권에 대해서도 이 손해배상에서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동일성 인정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문제 소재는 A 소유 부동산 위조, 갑이 위조했고 을명의 소권 유등기. A가 을을 상대로 말소 청구 소송 제기했으나 을의 등기비 취득 시 완성 이후로 패소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을이 소유자고 A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갑의 A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는 이행 불능 상태가 됐죠. 외관상. 근데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전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 논리가 페이지 191쪽에 상세히 써놨습니다. 192쪽이네요. 192쪽에 제가 내용을 썼습니다. 그 과정들을. 거기에 보면 이제 2003번 방가루 3번에 보면 전원 합의체 판결했고요. 중간에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초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즉 계약관계에서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한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이 표현 되게 중요합니다.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의 확장은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이고요. 변경,
이행 불능에 따른 정보 배상에 따른 변경입니다. 변경된 것으로. 하지만 물권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쭉 아래쪽은 미추지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인 말소 등기 청구권의 이행 불능으로 인한 전에 정보 배상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소유자의 주의에서 행사되기 때문에.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 불능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게 시험 포인트입니다. 요 내용이 그걸 정리한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학습하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게 포인트입니다.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말소 등기 청구권도 상실된다. 소유자의 지위에서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소유자가 아니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물권적 청구권이 말소 등기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어떤 경우에 이행불능이 되는지 이 경우죠. 그 경우에 전복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A는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의 이행불능 원유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월 화물제로 판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점은 계약관계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와 물권에 따른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권 행사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물권과 채권의 성격에서 그 차이점을 출발하는 겁니다. 자, 어려운 내용인데 이해 포인트는 거기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문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자주 출제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